제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사이지만 그때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언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업무 특성상 언니랑 제가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서로 얼굴 좀 트고 지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는데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맞아서 출근해서는 항상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되었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 회사에서도 둘이 친자매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렇게 붙어 다니니 참 신기해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이나 많았지만 키도 작고 덩치가 작아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었고 저는 제 스스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지나가는 남자들 10명 중에 9명은 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해 지나가다가 고개가 돌아갈 정도였고 저도 그런 제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거기에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지만 얼굴이 동안이라서 사람들은 제가 더 연상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언니와 제가 다른 게 있다면 언니는 애인이 있었고 저는 없었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만 되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언니를 데리러 왔는데 그럴 때면 저도 같이 껴서 언니 애인의 차를 얻어타서 집에 돌아가는가 하면 가끔은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도 같이 껴서 시간을 보내거나 했습니다. 아무튼 언젠가 쉬는 시간에 회사에서 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언니가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몇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고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게 오빠가 자기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너무 친절해서 오해를 자주 사는 편이라고 하는데 언니는 그게 혹시 오빠의 바람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볼 때도 언니의 애인인 오빠는 키도 크고 얼굴도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다운 얼굴이에요. 거기에 취미로 헬스까지 다녀서 덩치까지 좋으니 남자 경험이 조금 있는 제가 보기에는 오빠한테 여자가 끊이지 않을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언니와 자주 수다를 떨면서 언니가 비슷한 식의 고민을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계속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오빠가 여자가 많을 상이기는 하다고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언니를 안심시켜주려고 절대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그러니까 괜한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줬어요. 언니는 제 대답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도 혹시 어쩌면 혹시 하면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꺼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언니만 괜찮으면 내가 오빠한테 한번 들이대 보겠다고요. 제 미모에 안 넘어간 남자가 없다고 소위들 말하는 미인계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언니를 진정으로 생각하면 언니와 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멀리하거나 그 사실을 언니에게 알릴 거고 오빠가 실제로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저한테 추근덕 될 것이 뻔하니 그렇게 되면 언니에게 곧바로 말해주겠다고요. 사실 저도 반 장난삼아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니의 애인을 유혹하다니요. 그런데 언니는 제 제안이 마음에 들었는지 진짜 그래줄 수 있냐고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기대와 기쁨에 가득 찬 언니의 얼굴을 보니 그 와중에 언니 안심시켜주려고 장난삼아 꺼낸 말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얼굴 볼 때마다 언제 작전을 실행할 예정이냐며 집요하게 물어오길래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니를 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언니가 저에게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애인한테는 말해놨다고 그러니 빨리 그때 말한 그거 좀 실행에 옮기자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곤란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기도 하고 이왕 하기로 한 거 빨리 끝내버리는 게 저도 마음의 짐을 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약속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실행할 것인가 언니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계획을 짜고 있으니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아 재밌어서 즐기면서 했네요. 드디어 저도 언니도 기다리던 약속 당일이 되었고 저도 한껏 제 장점을 부각시키는 복장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괜히 맡은 바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비싼 메이크업도 따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깨까지 훤히 드러나는 원피스 차림을 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여차하면 언니한테서 오빠를 뺏어버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힘을 주느라 그랬나 약속 장소에 시간을 못 지켜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언니랑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하려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언제 시작을 해야 하나 타이밍도 못 잡고 우물쭈물 하다가 술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언니가 조금 실망한 듯 보였는데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술자리를 노래방으로 이차를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노래방이라면 공개된 장소인 술집보다 좀 더 닫힌 공간이고 언니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셋이 노래방에 들어오고 각자 노래 한두 곡씩 하다가 언니가 예정대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언니가 없으니까 오빠도 제가 어색했는지 예약해놓은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고 전부 취소하고서는 노래방 책자만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테이블을 경계로 마주 앉아 있던 오빠 옆으로 바싹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오빠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오빠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별 고민이나 의심 없이 자기의 연락처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언니를 도와 오빠를 유혹하려던 게 저의 작전이었는데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화장실에 가 있는 잠깐 동안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사람을 세상 안심시켜주는 말투나 매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잘생긴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언니가 바람기가 있다고 고민하는 게 이해가 갈 법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제가 오히려 유혹에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윽고 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언니가 돌아오고 나서는 괜히 제가 뭔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눈치가 보여서 한 발짝 떨어져서 오빠랑 언니가 노는 걸 구경만 했는데 살짝 걷은 셔츠 사이로 핏줄이 벌떡 올라온 오빠의 팔뚝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고 열까지 확 오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술을 더 마시게 되면서 부끄러워하던 것도 잊은 채 오빠를 더 유혹하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신이 나게 놀다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한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도 집에 막 들어온 듯 싶었고 궁금해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오빠가 바람기가 있는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묻길래 언니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거 아니겠냐고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언니도 그 말을 듣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언니와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저도 침대 위로 몸을 던졌는데 긴장이 그때서야 풀린 건지 천장이 뱅뱅 돌고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언니의 애인인 오빠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괜히 용기가 생겨서 핸드폰을 들어서 오빠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게 되었네요.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가셨냐고 오늘 참 재미있었다고 말이죠.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오빠가 안 그래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다고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자로 대화를 해도 되는데 술이 취해서 목소리 듣고 전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소개팅 처음 다녀온 사람처럼 대화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도중에는 술 기운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밤새도록 오빠와 전화를 했어요. 오빠와 저의 공통사인 언니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제 말에도 귀 기울여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화제 전환도 빠르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꿰뚫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끝날 때쯤에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빠 생각에 괜시리 심장이 두근두근 했었죠. 눈을 감고 있는데 아직도 귓가에 오빠의 목소리가 속삭여지는 것 같고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언니의 얼굴이 떠올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바람기가 있다는 건 확실해진 상황이었지만 언니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오빠가 첫 통화를 한 이후로 집요하게 새벽때만 되면 오빠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지만 언니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저도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던 언니였는데 그날따라 어딘가 축 처져 보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걱정돼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얼마 전에 오빠랑 엄청 크게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째 연락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찾아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니도 그렇게 화내고 싶지는 않은데 매번 너무 쉽게 용서해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다고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반차를 사용해서 퇴근을 일찍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 혼자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언니를 기다리던 오빠가 보였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더니 저를 붙잡고는 언니는 어디 가고 혼자서만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가 오빠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인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래서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오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오빠의 이런 상냥함이 언니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오빠가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사실 상담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거니 사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해 보이는 오빠의 표정이 언니에 대해 제게 뭔가를 물어보려 하는가 싶어서 무슨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못해 저도 오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빠는 저에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 같은 간단한 것들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배가 고픈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냥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오빠가 술이 없으면 말도 못 꺼낼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도착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언니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기에 언니가 요즘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언니의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오빠도 요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괜히 의심이 간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곧바로 건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회사에 있건 사적인 일로 중요한 자리건 간에 영상통화를 했을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언니는 그런 부분을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고 그렇게 화만 낸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서로 존중해주는 게 어떻겠냐 오빠가 제안을 했지만 언니가 오히려 그 말에 더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며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언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오빠에게 해줄 조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언니가 오빠를 그만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언니를 지켜보는 제가 하는 이야기니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닐 거라고 말해줬어요. 언니한테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오빠도 언니가 그러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조금 이해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을 해줬습니다. 오빠는 알겠다는 듯 대답을 했지만 고민이 해결된 듯한 대화를 했음에도 술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니 언니를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언니와 있던 불만을 제 앞에 하나둘씩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니의 대변인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괜히 술자리만 길어지고 있으니 이만 들어가 봐야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술에 취한 오빠가 그제서야 저를 엄청 잡아뒀다는 걸 깨달은 건지 그제서야 저랑 이야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잠깐 화장실에 가서 옷매무새도 다듬고 화장도 고치고 나왔는데 오빠는 이미 자리를 비우고 계산대에 가서 우리가 같이 마신 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어깨도 처져 보이고 표정은 어두운 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도 오빠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는데 왠지 모르게 처져 보이는 오빠가 신경이 쓰여서 그랬는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오빠의 뒤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잔뜩 얼어붙어 있는 게 등 뒤에서부터 느껴졌어요. 그때부터는 저나 오빠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봐요. 정신을 차리니 저 혼자 사는 자취방에 저와 오빠 둘만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는 언니를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제 방 안에서는 언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을 핑계로 오로지 남자 대 여자로 만난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미 아침이 밝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언니를 배신했는지 아침이 되어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신을 차린 건 저 혼자만이 아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빠와 제가 서로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그때가 되고 나서야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날 제가 오빠한테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본 일부터 그날 밤새 전화통화를 해놓고서는 그 뒤에는 제가 일부러 연락을 피한 것이 다 자기를 애타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오빠와 그렇게 된 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언니와 작당하여 오빠를 떠보려고 했던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날 이후로 시작된 언니의 광적인 집착이 아무래도 언니가 파놓은 함정이 아니겠냐며 정확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의심하고 있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저의 대답에 오빠는 많이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를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언니를 떠나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제 방 안에 있는 구석구석부터 전날 입고 있던 외투에 제 가방 안쪽까지 활짝 벌려 다 보여줬어요. 이 상황을 녹음할 만한 녹음기도 없다고 이미 이렇게 언니를 저버린 마당에 오빠마저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혹시나 이걸로 오빠가 언니랑 헤어지기라도 한다면 내가 언니 대신이 될 테니 책임져 주겠다고 오빠에게 막무가내로 달려들었어요. 오빠의 바람기를 확인해 본다고 언니랑 세운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결국 오빠와 제가 하나가 되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오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오빠는 언니 몰래 저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빠를 향한 언니의 의심은 결국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오빠와 제가 같은 차에 탔다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언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말하면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항고해준 덕분에 진짜 오빠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들키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오빠를 향한 언니의 의심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오빠는 결국 언니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언니의 믿음을 저버린 게 제가 먼저니 언니와 멀어지게 된 이 상황을 누구를 탓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택하면서 결국 저에게 가끔씩 하던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언니와는 자연스럽게 소원하게 되었어요. 저에겐 친언니만큼이나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제 잘못이 크니 언니와의 인간관계를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거나 제가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사람이니 아무쪼록 두 사람이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